네, 안녕하세요. 네, 두레안연 장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 3가지 정도 촬영을 했다가 다 이제 업로드하진 않았고요. 이제 업로드된 일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은 일단 비공개로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웬만하면 오늘 영상은 꼭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성조숙증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해요. 저도 사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의 키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성장이 거의 멈췄다면은 그거는 사실 성조숙증이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남자아이 치고는 키 성장이 빨리 끝난 케이스잖아요. 사실 성조숙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성장과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이 있으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있는 아이에게는 이제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조숙증은요,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72%가 증가된 그런 이제 질환이기도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만 명이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포함시킨다면은 추정컨대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의 아이가 성조숙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조숙증의 정의는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0세, 그리고 여아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면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FSH, LH,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의 수치를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테너 스테이지라는 그런 테너 척도라는 그런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가슴 멍울이라든지 머리카락 냄새, 그리고 고환 같은 그런 크기 증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조숙증이 만으로 이제 9세나 뭐 10세 이런 나이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 아무래도 2차 성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빠른 키 성장을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약간의 조금 자만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키가 갑자기 크고 있으니까 내가 육아를 굉장히 잘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주 키가 엄청 클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1년 동안 7, 8cm 이상 초등학생 아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키가 큰다, 그러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키가 갑자기 안 크다가 크는 경우는 2차 성징과 함께
급성장기에 이미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부모님들께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보통 요즘은 자연스럽게 성호르몬의 분비가 갑작스럽게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은 성조숙증 환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고열량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 등등 조금 약간 조금 환경 호르몬이나 약간 안 좋은 물질이 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부터 어, 운동을 많이 하질 않아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빛 자극이라든지 그리고 전자파 이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거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성 호르몬을 이제 분비시키는 걸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성호르몬 분비에 분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많이 줄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조숙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논문을 한번 이제 참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환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활동량에 큰 편차가 있는 남자아이들의 그런 성조숙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성조숙증이 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가 내원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성조숙증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 2차 성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최대한 조금 어떻게든 끌어보면서 연장시켜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의 급증을 막으면서 최대한 이제 2차 성징의 시기를 늘리다 보면은 성장 시기를 그만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보통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호르몬을 억제시키고 만약에 성장 인자라든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이제 더 주사해서 이렇게 성장을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도 사실 뭐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크게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자칫 조금 이제 부모님들에게 약간 조금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의미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의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내원을 통해서 보통 안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의 결론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성조 숙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입학하려고 하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성조 숙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 아이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에서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신다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두레 한의원에서 요즘 성조 숙증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성조 숙증뿐만 아니라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한의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